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5년보다 형량이 늘었는데요. 항소심 선고 날은 피해자의 일주기 기일이기도 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한 달 전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로 법원의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잔혹한 범행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어기고 왜 찾아가셨습니까? 구복할 목적으로 범행 저질렀습니까? 지난 1월 1심에선 징역 25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를 신청하는 등 A씨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보호 조치를 강구했지만 A씨는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한 점 등을 볼 때 1심의 징역 25년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선고일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교제폭력처벌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허무한 것은 제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발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벌을 내리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의 한 도로에서 SUV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행인이 다쳤습니다. 각각 10대와 20대인 차량 탑승자들은 무면허에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는데 둘 다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흰색 SUV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순식간에 교차로를 지난 차는 건물을 들이받고 볼링핀처럼 튕겨나갑니다. 앞서가던 행인은 사고 파편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주변을 살피더니 사고 차량에서 빠져나와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가 난 건 17일 오전 6시 25분쯤. 인도로 돌진한 사고 차량은 통신주와 가로수, 상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에 박혀 찢긴 가로수와 폭탄을 맞은 듯 부서진 건물 잔해가 당시 사고 충격을 보여줍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0대 A씨와 길을 걷던 행인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가 거의 전파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구급차가 와갖고 사람을 끄집어내는데 차 문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갖고 사람을. 사고 지점은 버스 정류장과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당시 거리엔 출근에 나선 직장인과 산책 나온 주민들이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황당합니다. 그리고 사고자가 도망가부터 가니까 음주사고가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달아난 남성은 10대 B군으로 대구 서구의 한 병원에서 도주 2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119 구급차를 이용한 B군의 인상착의가 사고 도주자와 비슷한 것이 소방경찰 공동대응 시스템에 확인됐고 경찰이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대구 중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A씨의 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 측정 조사에서 A씨는 면허 취소, B군은 면허 정지 수치로 조사됐습니다. 둘 다 운전면허가 없는 이들은 서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의 동선을 파악해서 운전자 특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음주운전한 장소에서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우와 경찰은 이들의 운전 여부 등을 확인해 무면허 음주운전과 사고 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 음주 사고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만취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휴직 경찰관과 시민이 힘을 모아 붙잡았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한 휴직 경찰관이 추격하고 시민이 진로를 막는 민관 협동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가드레일에 부딪히고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합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 신고합니다. 긴급 신고 일입니다. 진천에서 충주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예. 운전하면서 옆에 가드레일을 막 이렇게 긁고 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음주운전은 크게 의심되거든요. 출동한 경찰이 해당 차량을 세우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추격전이 펼쳐진 가운데 도주 차량을 저지하려는 듯 검정색 SUV가 진로를 막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붙잡힙니다. 이 차량을 최초로 신고하고 추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육아휴직 중인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의심돼가지고 2차 사고를 좀 예방하고자 바로 112 긴급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격을 하면서 출동하는 경찰차와 함께 실시간 위치 공유를 하였고요. 휴직 경찰관의 날카로운 촉과 시민의 도움으로 도주 차량 운전자는 신고 8분 만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음주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의 만취 상태로 약 15km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경찰서장은 휴직 기간 경찰의 본분을 잃지 않은 점과 추가 사고 없이 음주운전자를 검거한 점을 높이 평가해 해당 경찰관을 표창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찾아 표창장 등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리려던 30대 여성이 출동한 구조대원의 기지로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당시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대원은 두려움보다는 여성의 안전이 우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부 계단 난간에 한 여성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한 듯한 여성, 몸을 움직이더니 당장이라도 뛰어내릴 듯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이때 한 층이 난간에 구조대원이 조심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밧줄 하나에 의지해 뛰어내리더니 그대로 여성을 끌어안고 난간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이후 구조대원은 동료에게 여성을 구조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본인도 안전하게 난간을 넘어갑니다. 당시 여성이 매달렸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13층에서 여성은 30분이 넘는 설득에도 흥분을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목숨을 살린 구조대원은 자칫 구조하려는 낌새를 보일 경우 구조 대상자가 더욱 위험할 수 있어 조심히 다가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시나 구조 대상자가 놀라서 예기치 못한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장비 소리나 저희가 움직이는 소리를 최대한 조용히 구조 방법을 갖춰서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 구조대원의 빠른 판단이 30대 여성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구조 대상자를 빨리 구조하여 안전하게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두려움보다는 일단 구조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